다시 말씀드릴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jQuery를 다룰 겁니다. jQuery 기본적인 사용 방법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jQuery.com 들어가시면 되고 jQuery.com에서 그 사용 방법들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API 도큐먼트라고 하는 문서를 보시면 되고요. 다운로드라고 하는 메뉴를 들어가시면 jQuery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고 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다운로드를 받아야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세팅하는 방법은 다운로드해서 하는 방법, 링크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이렇게 있는데 다운로드 컴프레스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다운로드 언컴프레스트라고 하는 게 있고 다운로드 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요. 라이브러리인데 라이브러리를 압축된 버전으로 다운로드 할 거냐, 압축되지 않은 버전으로 다운로드 할 거냐, 두 개 중에 어떤 거를 사용하든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웹사이트를 구현을 하실 때에는 압축된 버전만 다운로드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압축되지 않은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는 jQuery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 소스 코드 자체를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압축된 버전이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버깅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뭐 이런 걸 찾을 때 그런 게 조금 힘들고요. 압축되지 않은 버전은 jQuery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 전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오픈 소스예요. 그러니까 소스 자체도 공개가 되어 있고 기능도 누구나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여서 압축되지 않은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소스 코드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그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실력이 좀 더 쌓이시고 내가 이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이 압축되지 않은 버전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압축된 버전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축된 버전만 사용을 할 거고요. 그러면 밑에 있는 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 맵은 뭐냐면요. 압축된 버전에서 어떤 심벌들을 찾아낼 수 있는 지도. 그러니까 맵이라고 하는 게 지도잖아요.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dd라고 하는 함수의 소스 코드가 뭐라고 만들어져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함수의 이름 자체도 막 이상하게 뒤죽박죽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압축된 버전과 압축되지 않은 버전을 서로 그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맵 파일, 그러니까 지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맵 파일이에요. 디버깅 할 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디버깅 할 때만 필요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맵 파일은 지금 당장은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버전은 3.6.0 버전을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근데 여기를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 그냥 코드 자체가 그냥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코드 자체가 다 보여버리고 압축되지 않은 버전도 마찬가지예요. 압축되지 않은 버전은 조금 깨끗하게 보이죠. 네, 이게 소스 코드 전체. 이런 소스 코드 전체가 알아보기 힘들게 압축되어 있는 형태가 이게 컴프레스드 버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다운로드 하실 때 오른쪽 클릭하세요. 오른쪽 클릭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을 하시면 돼요.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 압축된 버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파일 이름이 이거거든요. 파일 이름이 jQuery 3.6.0 min. 이 min이라는 게 압축된 버전이라는 뜻이에요. min.js. 이거를 뭐 다운로드를 받아주세요.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고 자, 그러면 다운로드 받은 폴더가 있을 거잖아요.
저는 여기다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이렇게 크기가 얼마 안 됩니다. 100바이트, 100킬로바이트도 안 돼요. 이 파일을 복사를 하세요. 파일을 복사를 하시고요. 복사를 하시고 여러분들 프로젝트 폴더에다가 프로젝트 따로 안 만들게요. 자바스크립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 JS라고 하는 폴더 하나 있었죠. 그죠? 제가 자바스크립트 처음 할 때 외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링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 폴더 하나 만들어서 저기다가 자바스크립트 파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링크해서 쓰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저 JS 폴더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컨트롤 V.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압축된 버전을 사용하셔도 되고 압축되지 않은 버전을 사용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고요. 소스 코드 전체를 보고 싶다 그러면 압축되지 않은 버전 미니라고 하는 게 없는 버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냥 그 실무에서는 얘가 파일이 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디버깅을 위한 용도가 아니고 서비스를 위한 용도에서는 압축된 버전을 사용을 합니다. 저 미니라고 하는 버전. 그래서 저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넣어주시면 되고 다시요. 다운로드는 받으셨어요? jquery.com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운로드 메뉴를 들어가시고요. 다운로드 메뉴에서 무엇을 다운로드 하시면 되냐면 여기 요거 하나만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컴프레스트 압축된 버전 그 다음에 버전은 3.6.0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요.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 하셔가지고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을 하셨으면 저장하신 폴더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파일이 다운로드가 됐을 거고요. 다운로드 한 거를 복사를 하세요. 컨트롤 C. 복사를 하신 다음에 어디다가 여러분들 폴더에 JS 폴더 하나 만들어가지고 JS는 어디다 만드셔야 돼요? 웹앱 밑에 JS라고 폴더 하나 만드시면 돼요. 거기다가 컨트롤 V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러면 들어갈 겁니다.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웹앱 밑에서요. 웹앱 밑에서 오른쪽 클릭, New 그리고 HTML 파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번 jquery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jquery라고만 할게요. 네, 타이틀은 jquery라고 하고요. jquery라고 하고 제목 jquery 라이브러리 사용하기. 자, jQuery 라이브러리 우리가 지금까지 한 방법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한 방법을 주석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방법 1이라고 할게요. jQuery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사용 방법 1은 jQuery 라이브러리를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jQuery.com 사이트에서 jQuery.com 사이트에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파일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jQuery 그 다음에 버전 번호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3.6.0 그죠?
그 다음에 압축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min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min.js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는 거예요. 여기 xxx는 버전 번호고요. 우리는 버전 번호가 3.6.0이에요. 그 다음에 압축이 된 파일은 min이라고 하는 게 더 붙어 있고요. 압축되지 않은 거는 min이라고 하는 게 안 붙어 있어요. 그리고 확장자는 JS라고 되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니까. 이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고요.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한 파일을 우리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 있죠. 웹앱 폴더 밑에 JS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었죠. JS 폴더에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복사를 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jQuery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HTML 파일에서 링크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링크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단계는 다 끝냈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단계는 끝냈고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 필요한 위치에서 하시면 돼요. jQuery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필요한 위치에서 헤더에서 하셔도 되고요. 바디에서 하셔도 돼요. 어디에서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만약에 나는 jQuery를 여기서부터 jQuery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무엇을 넣어준다? 스크립트라고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스크립트를 그리고 스크립트에다가 source 나오죠? JS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그 JS 폴더 밑에 있는 jQuery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다라고 링크를 하는 방법이에요. 네. 되셨죠? 자, 그러면 jQuery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밑에다가 스크립트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일단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따라해 보세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따라 하시는 거예요. 뭔가 막 암호 같죠? 자, 요거는 함수를 만드는 거다라는 건 아시겠죠? 여기는 익명 함수를 만드는 거다라는 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this hide. 일단 뭔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보죠. 뭔지는 모르지만. 되셨습니까? 네, 되셨으면 여러분들 브라우저로 갈게요. 브라우저로 가셔서 15번이죠. 파일 이름이 15번 jQuery.html H1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H1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샵을 써버렸군요. 샵 지우세요. 샵 지우세요. 제가 아까 좀 잘못 썼어요. 달러 H1 클릭 펑션 this.hide.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하시고
여기 H1 부분 클릭해 보세요. 사라져 버렸죠. 네. 이거 사실은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jQuery라고 하는 거를 쓰지 않아도요. 새로 고침 한번 할게요. 새로 고침 하시고 네. 다시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웹페이지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하면 H1 다시 나오고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기능은 뭐냐면 이 기능은 코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HTML 태그가 H1인 녀석을 찾아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H1이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클릭하면 그 등록한 이벤트 리스너 콜백 함수를 실행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함수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this, 여기서 this는요 클릭 이벤트가 발생한 엘리먼트예요. 클릭 이벤트를 발생한 엘리먼트는 H1이에요. H1을 hide, 숨겨라 라는 뜻이에요. 이게 jQuery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죠. 달러, 괄호 이런 거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죠.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에는 나오지 않았던 그런 문법이에요. 이 달러를 달러 괄호라고 하는 거를 사용할 수 있는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 jQuery예요. jQuery. 만약에 여기를요, 제가 주석으로 만들어 버리면 여기를 이렇게 주석으로 만들어 버려요. 자, 요거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HTML이기 때문에 HTML 주석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새로 고침해 볼까요? 새로 고침하면 브라우저에서 뭐라고 보여주냐면요. 달러라고 하는 게 디파인 되어 있지 않다라고 에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컨텐츠는 제대로 보여요. 컨텐츠는 제대로 보이는데 개발자 도구에서 보면 스크립트에 달러라고 스크립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달러라고 하는 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달러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달러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여기를 클릭해도 아무런 동작이 되지가 않아요. 동작이 되지 않고 jQuery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 세팅 요거 그러니까 여기다 복사한 거를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 새로 고침해 볼까요? 이제는 에러가 없어졌죠. 그렇죠. 달러라고 하는 그 문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jQuery. 세팅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문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에 대해서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이해되시죠? 첫 번째 방법이었던 그 자바스크립트 폴더에 있는 JS 폴더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링크하는 방법.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주석 처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주석으로 만들어 주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것도 여기다 정리를 할까요? jQuery 라이브러리 사용 방법 2번. 사용 방법 2번은 뭐냐면 jQuery 라이브러리를 배포하는 CD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CDN은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의 약자고요. jQuery 라이브러리를 배포해주는, 그러니까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 네트워크를 CDN이라고 하는데 배포하는 CDN의 주소를 URL 주소를 링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의 URL 주소를 찾아야 되겠죠. 두 번째 방법을 하시려면. 그러면 얘는 이 주소는 어떻게 찾느냐?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의 URL 주소는 어떻게 찾느냐? 아까 jQuery 홈페이지에 있어요. jQuery 홈페이지 그대로 열려 있으시죠? jQuery.com 들어가시면 되고요. jQuery.com에서 다운로드 들어가시면 돼요. 다운로드 들어가시면 되고요. 쭉 스크롤 하시다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CDN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using jQuery 사용하기. 어떻게? CDN을 이용해서 jQuery 사용하기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여기 링크가 하나 있어요. CDN이라고 하는 링크가 있죠. 여기 들어가 보세요. 잠시만. 아니다. 요거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좀 어디더라? 스택패스가 있고 codejQuery.com이 있고 이러네요. 저도 오랜만에 나와서 오랜만에 왔더니 링크가 여기 들어가 볼까요? codejQuery.com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codejQuery.com. 네. 네, 이렇게까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잠깐만요. 이거 그냥 다운로드 받는 건데? 잠시만요. 어디 있지? 죄송합니다. 밑에 있다. 여기 있어요. 구글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 마이크로소프트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 뭐 CDN, JS, CDN, JS 딜리버 CDN. 4개 중에서 어떤 거를 사용하든 상관없어요. 어떤 것들을 사용하시든 상관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jQuery.com 들어가시고요. 다운로드 페이지 들어가시고 쭉 스크롤 하시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CDN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CDN을 이용해서 jQuery 사용하기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고요. 여기 조금 쭉 읽어 보시다 보면 여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CDN, JS, JS 딜리버 이런 녀석들이 있고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아마 구글일 거예요. 여기 구글 들어가시면은요.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디였지? 네. 3.0 버전. jQuery 3.0 버전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요 코드를 복사할 수가 있어요. 요 코드를 그냥 복사하시면 돼요. 요 코드를 복사를 하시고요. 복사를 하시고 여기로 오셔가지고 그거를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다운로드를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파일 자체를 다운로드하고 그 파일을 JS 폴더에다 복사하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설정하고 이럴 필요가 없고요. 그냥 요 주소만 찾아낼 수 있으면 그냥 스크립트 src 하고서 URL 주소만 딱 넣어버리면 끝나요. 근데 두 번째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쓰셔도 좋고요. 두 번째 방법을 쓰셔도 좋아요. 그래서 요 부분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시면 그러면 동작은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든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든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이 방법의 단점은 뭐냐면 단점은 만약에 구글 딜리버리 네트워크가 다운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다운로드를 못 받겠죠. 그러면은 아래쪽에 있는 그 내용이 실행이 안 돼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미리 다 다운로드를 끝내놓고 그 다음에 우리 프로젝트 폴더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저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이 경우는 혹시라도 이 구글 API.com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일시적으로라도 만약에 다운이 돼버리는 상태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그리고 그 약간의 찰나에 누군가가 저거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자바스크립트 이 JS 파일을 다운로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때는 사용이 안 돼요. 근데 정상적으로 다시 구글 API.com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또 운영이 되면 언제든지 다운로드가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셔도 좋습니다. 근데 요렇게들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이렇게. 네, 세팅하는 방법만 일단은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jQuery라고 하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두 가지 방법 정리해 드렸어요. 첫 번째 방법하고 두 번째 방법 정리해 드렸고요. 첫 번째 방법으로 하실 때에는 이렇게, 두 번째 방법으로 하실 때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jQuery 여기서 기본 문법을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라고 하고서 그냥 무조건 따라하세요 라고만 말씀을 드렸었죠.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스크립트 안쪽이니까 주석을 이렇게 할까요? HTML 주석하고 스크립트 주석하고 구별하실 수 있으시죠? 어떤 태그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석을 만드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요거 하기 전에 이 링크를 넣잖아요. 이 링크를 넣는 것을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jQuery가 있어야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스크립트가 실행이 돼요. 그렇죠? 달러를 먼저 쓰고 jQuery를 나중에 링크를 하면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달러라고 하는 이 문법을 쓰기 전에 jQuery가 먼저 링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링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바스크립트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스크립트는 이렇게 분리를 하셔야 돼요. 링크를 하는 스크립트 태그와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주는 스크립트 태그는 분리를 하셔야 돼요. 요거 두 개 한꺼번에 쓸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를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시작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안쪽에다가 코드를 작성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순수하게 외부 파일을 링크만 하는 스크립트 태그와 그 다음에 HTML에서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스크립트 태그는 별도로 분리를 하셔야 돼요. 분리를. 그러니까 요렇게 하시거나 요렇게 하시거나 이거 분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jQuery의 기본 문법. jQuery 기본 문법은요, 딱 이거예요. 달러. 그 다음에 셀렉터. 그 다음에 액션. jQuery 기본 문법은 이게 다예요. 달러하고 그 다음에 셀렉터를 문자열로. 그러면 HTML 엘리먼트를 찾아요. HTML 엘리먼트를 찾고 그 HTML 엘리먼트에
어떤 동작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게 답니다. 지금 아래쪽에 코드를 보시면 아래쪽에 코드가 딱 그거죠. 여기까지가 셀렉터. 그 다음에 클릭이라고 하는 액션. 클릭이라고 하는 액션. 물론 이 안에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은 있을 수가 있죠. 액션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 어떤 파라미터들을 전달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있지만 주로 콜백 함수들이 있고요. 주로 콜백 함수들을 적용을 하고 어떤 엘리먼트를 찾아서 어떤 동작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게 jQuery의 기본 문법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달러 셀렉터 이 부분은 HTML 엘리먼트를 찾는 방법이에요. HTML 엘리먼트 요소 찾는 방법이고요. HTML 엘리먼트를 찾는 방법은 태그, 클래스, 아이디, 그 다음에 얘네들을 혼합해서 쓰는 거, 그렇죠? 자식 엘리먼트, 자선 엘리먼트 찾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점이나 샵이 없는 경우에 이거는 태그 이름, 점이 있으면 클래스 이름, 샵이 있으면 아이디, 그리고 걔네들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셀렉터를 가지고서 HTML 엘리먼트를 찾는 거예요. HTML 엘리먼트를 찾는 건데 이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 달러하고서 샵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는요.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도큐먼트 점 쿼리 셀렉터 그 다음에 샵 아이디와 동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셀렉터들 있죠. 뭐 여기에 클래스 이름이나 아이디를 제외한 셀렉터는 여기가 이렇게 할게요. 태그 네임 또는 달러. 클래스 이름은 점을 쓰죠. 클래스 이름.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뭐랑 동일하냐면 도큐먼트 점 쿼리 셀렉터 올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엘리먼트 하나를 찾아주는 거고요. 태그 이름이나 그 이외에 태그 이름이나 클래스 이름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셀렉터 올, 그러니까 배열로 찾아준다는 얘기예요. 모든 거를 다 찾아준다는 얘기예요. 저희 어제 쿼리 셀렉터랑 쿼리 셀렉터 올 차이점 말씀드렸죠. 이거 기억나셔야 돼요. 쿼리 셀렉터와 쿼리 셀렉터 올. 쿼리 셀렉터는 무조건 아이디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첫 번째 등장하는 거 하나만 찾아주는 거예요. HTML 문서에서 셀렉터에 해당하는 첫 번째 하나만 딱 찾아주는 게 쿼리 셀렉터. 근데 쿼리 셀렉터는 아이디를 쓰든 클래스를 쓰든 태그 이름을 쓰든 무조건 하나를 찾아줘요. 무조건. jQuery와 다른 점은 jQuery는 아이디가 왔을 때에만 쿼리 셀렉터처럼 동작을 하고요. 아이디 이외에 태그 이름이나 클래스 이름 같은 게 오면 쿼리 셀렉터 all과 같은 방식으로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배열을 리턴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원소.
같은 태그 이름으로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를 다 찾아줘요. 같은 클래스 이름으로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여러 개를 다 찾아줘요. 이게 셀렉터, jQuery에서의 기본적인 셀렉터고요. jQuery에서 기본적인 셀렉터고, 그 다음에 뒤에 액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액션은 해당, 그러니까 셀렉터로 찾잖아요. 셀렉터로 찾은 셀렉터로 찾은 HTML 요소의 행해질 동작 혹은 기능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서처럼 H1 엘리먼트가 클릭이 됐을 때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1 엘리먼트가 클릭되면 함수를 실행할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액션 다음에 이 파라미터는 액션의 파라미터는 콜백 함수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사용한 문법이 H1이라고 하는 모든 엘리먼트를 찾아서 그 엘리먼트들이 각각 클릭이 되면 여기서 등록한 콜백 함수를 실행해 주세요 라는 그런 뜻으로 jQuery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게 jQuery를 사용하시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jQuery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CDN 주소를 링크한 다음에 스크립트 만들고 필요한 코드들을 이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항상 셀렉터 액션. 그러니까 결국 jQuery는 쿼리 셀렉터하고요. 쿼리 셀렉터 5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문법이고요. 거기에 add event listener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하는 게 jQuery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첫 번째 방법이 안 된다는 얘기는 여기 제대로 넣으셨어요? 프로젝트 폴더에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 있죠. 그 밑에 JS라고 하는 폴더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복사해서 넣었어요. 파일 이름 보세요. jQuery /3.6.0.min.js. 그러면 여기 스크립트 src js jQuery 3.6.0 min.js 스크립트 돼야 돼요. 이것도 돼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주석으로 만들고 요거 주석 그대로 놔두게 되면 동작해야 돼. 뭔가 오타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어딘가 오타 있어서 그럴 겁니다.